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이미 지난 일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 상담 장면에서 보면 이건 과거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반응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하니? 그 정도 가지고 울 일이야? 아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 표정이지. 진짜 피곤하게 한다니까. 아이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더 말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아서입니다. 결국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누가 맞고 틀린가가 아니라 아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상처를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배우고 있습니다. 표현하면 더 위험해진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고 말하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의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그 사람의 반응이 됩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트라우마의 시작입니다. 이게 성인이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죠.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직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상사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부모와 관계했던 방식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과합니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억울함은 느끼는데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혼자 계속 생각을 곱씹습니다. 이건 성격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배운 방식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트라우마는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했던 경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당했던 경험, 실수했을 때 과하게 비난받았던 경험, 부모의 기분에 맞춰야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이 안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만들어집니다. 나는 나로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이 결론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바뀝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을 더 못하게 되고 갈등 상황에서는 더 위축되고 속으로는 계속 쌓이는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거나 아예 관계에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게 연인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물러납니다. 아니야, 내가 좀 예민했나 봐.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말 자체보다 그 말을 들은 뒤 내 안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내가 문제인가? 내가 또 예민한 건가? 이 반응은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서 끝나지 않은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혼자 앉아 있는데 문득 어릴 때 장면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왜 울어? 그만 좀 해. 그렇게 약해서 어디 가서 뭐 하겠니? 그때 아이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눈물을 참고 그냥 버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화가 올라옵니다. 왜 그렇게 말했지?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지?
이건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때 멈춰버린 반응이 지금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는 표현하지 못했고 참는 게 더 안전했기 때문에 반응이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게 끝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때 감정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현재 상황만의 감정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일부 있고 과거의 감정이 훨씬 크게 섞여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과거의 감정을 쏟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폭발입니다. 참다가 한 번에 터집니다. 그리고 관계는 더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마비입니다. 아예 아무 말도 못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쌓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딱 한 단계만 넣어 보셔야 합니다. 이 감정 과거에서 온 건가? 이 질문 하나가 반응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그때 못했던 반응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건 끝난 장면이 아니라 멈춘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린 상태에서 지금의 내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나는 화났어. 그 말은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었어. 나는 그 상황이 싫었어. 이걸 실제로 입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이건 과거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멈춰있던 반응을 끝까지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반복하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장면이 떠오르는 빈도가 줄어들고 떠올라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노를 없애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잘못된 감정이 아니라 경계가 침범되었을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이 질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불편한가? 이걸 다시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위축되거나 참았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져. 나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 이건 공격이 아니라 경계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부모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가 아닙니다. 감정이 정리되기 전에 하는 이해는 대부분 억누름으로 끝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나를 지켜줬다면 이제는 표현이 나를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과거 장면이 떠오르고 분노가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은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때 멈춘 나를 지금에서 끝까지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주세요.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